네, 안녕하세요. 금융의 정석입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관련된 내용을 준비를 했는데요. 세부적인 설명들은 몇 차례 제가 영상으로 알려드렸었기 때문에 그런 개념들에 대한 설명보다는 남은 하반기 동안 어떤 항목들을 위주로 챙겨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 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작년도 연말정산 여러분들 어떻게 잘 받으셨나요? 저의 경우에는 꽤 많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었는데요. 특별할 것 없이 어려울 것 없이 제가 강조드리는 내용만 잘 챙겨주시면 누구든지 많은 금액들을 돌려받을 수 있으니까 꼭 이번 연말정산 영상을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왜냐면 연말정산은 매년 해야 되는데 이 돌려받는 금액이 매년 누적되면은 정말 큰 돈이 되거든요. 아시겠죠? 그럼 연말정산을 잘 받으려면 먼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 대한 개념 그리고 포함되는 각 항목들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데 사실 정말 헷갈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설명해야 되는 내용이 조금 길어서 소득공제 1편과 세액공제 2편 이렇게 총 2편으로 나눠서 영상을 제작해서 업로드 예정인 점도 참고하셔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이 소득공제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내야 되는 세금이 결정되는 이 과세표준이라고 하는 놈을 줄일 수 있는 공제라고 보시면 돼요. 되게 설명이 어렵죠. 그러니까 쉽게 예를 들어서 내가 소득공제 100만원을 받았다고 해서 내가 내야 되는 세금이 100만원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즉 내가 내야 되는 세금이 결정되는 나의 과세표준 금액을 낮추는 개념이라고 보셔야 돼요. 지금 화면을 보이시면 연말정산 프로세스라고 보이시죠? 공식이 되게 복잡하긴 합니다. 그래도 설명을 잘 들어주시면 금방 이해가 되실 거예요. 연말정산은 제가 과거 영상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근로소득 금액에서 인적 공제를 빼고 그 다음에 연금보험료 공제를 빼고 그 다음에 특별소득 공제 빼고 그 다음에 그 밖의 소득 공제까지 빼게 되면 세금이 결정되는 과세표준 금액이 나온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과세표준 금액을 줄여야지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것저것 소득공제라는 것을 잘 챙겨야 되는 건데 여기에서 이 많은 공제들 중에서 저희가 챙길 수 있는 부분이 그 밖의 소득공제라고 하는 항목이에요. 제가 색깔로 그 밖의 소득공제 항목에는 주택마련 저축공제하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 이 두 가지를 적어 놓았는데 사실상 이 두 가지 항목만 잘 챙겨주셔도 여러분들 연말정산 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 다른 항목들 같은 경우에는 챙기고 싶어도 못 챙겨요. 그럼 이 두 가지 중에서 주택마련 저축공제 같은 경우 설명드릴게요. 여러분들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 다들 가지고 계시죠? 이 통장 납입금액 240만원까지 40%의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이것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총 급여 7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가 받을 수 있다라고 제가 영상에서 몇 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연봉이랑 주택 조건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이 부분을 잘 챙겨 주셔야 됩니다. 연 240만원이면 월 평균 20만원 정도 납입해야 되는 건데 여유가 있으시다면 월 20만원 정도 하셔도 되고 조금 빠듯하신 분들은 청약통장에 10만원씩만 넣어도 돼요. 그러면 연 120만원이잖아요. 이렇게 적어도 120만원 정도는 납입하시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유가 되시면 240만원 내셔도 돼요. 그 다음으로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항목도 잘 챙겨주셔야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평상시 이용하는 그런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같은 것들이 바로 여기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같은 경우는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사용금액에 대해서 공제가 들어가게 돼요. 즉 내 총 급여가 5천만원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25%에 해당하는 1250만원을 초과해서 사용하는 금액이 공제 대상이 되는 거예요. 즉 내가 연간 1250만원을 사용했다면 내가 소득공제 받는 금액이 있을까요? 없겠죠. 왜냐면 1250만원을 초과해서 사용하는 금액에 대해서 적용을 해주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내가 연간 2000만원을 사용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저는 소득공제를 어느 정도 받는 걸까요? 바로 1250만원 초과분인 750만원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받는 거예요. 표에 나와 있는 결제 수단별로 공제율을 적용해가지고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30% 이런 기준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2천만원을 신용카드 1,500만원 그리고 체크카드 500만원을 사용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신용카드부터 계산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신용카드로 250만원, 체크카드로 500만원 이렇게
이렇게 750만 원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시죠? 내 연봉의 25%가 1250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나는 신용카드를 1500만 원 썼어. 그리고 체크카드도 500만 원 썼어. 그러면 신용카드부터 계산이 되니까 이 1250만 원에서 1500만 원을 빼는 거예요. 그러면 250만 원이잖아요. 이렇게 신용카드 250만 원이 된다는 거 한 번 더 말씀드리고요. 사실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공제율이 월별로 달라지기도 했고 공제율이 굉장히 높아지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계산하는 게 굉장히 복잡해졌는데 원래 적용됐었던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30% 공제율을 적용시켜서 방금 케이스에 대해서 계산을 해보면 체크카드 500만원의 30%인 150만원, 그리고 신용카드의 250만원의 15%인 37.5만원이 이렇게 더하면 약 187.5만원이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득공제를 받는 겁니다. 내가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을 더 많이 사용했다면 더 많은 금액이 한도 내에서 공제가 되겠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한도 금액은 이 330만원이에요. 물론 연봉에 따라서 조금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이 화면을 잘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산법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단지 내가 얼마를 썼는지 그거는 조금 헷갈릴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쓰시는 카드사별로 1월부터 7월까지 얼마 썼는지 대략적으로 그냥 계산해 보시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써야 될지, 체크카드를 위주로 조금 써야 될지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한번 해보시기 바랄게요. 만약 내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항목 그 한도 금액을 다 채울 수 없을 것 같다면 하반기를 체크카드 위주로 아니면 현금영수증 위주로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죠. 아무래도 신용카드보다는 높은 공제율이 적용이 되니까요. 저의 경우에는 작년과는 조금 다르게 최근에 체크카드 사용 금액을 조금 높이고 있어요. 예전에는 체크카드에 대해서 그렇게 큰 메리트는 제가 느끼지 못했어서 많이 쓰진 않았지만 연말정산 준비하는 데 있어서 체크카드만한 게 사실 없어요. 다만 매월 신용카드 그 할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체크카드를 많은 금액까지 사용하지 못하고 신용카드 실적 다 채우고 나서는 거의 체크카드 쓰려고 저도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체크카드는 연회비도 없고 전월 실적 필요 없는 카드들도 많아서 이렇게 2개 정도 발급받아서 가지고 다니면서 쓰면은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꼭 이런 점들은 잘 참고해서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맞벌이의 경우에는 연봉이 높으신 분의 카드로 같이 몰아서 써주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공제 한도 금액이 생각보다 금방 채울 수 있거든요. 그거 채워지고 나서부터는 사용하지 않았던 배우자 명의의 카드로도 일부 사용 금액을 이어나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좀 전략적으로 카드를 사용하는 것도 염두에 두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소득공제 항목에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챙길 수 있는 항목이 이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 항목이라 조금 길게 설명을 드렸는데 남은 하반기 아직 많은 시간이 있으니까 틈틈이 잘 계산해서 써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내 세금은 내가 지켜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소득공제를 다 적용하고 나면 과세표준이 정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 과세표준이 뭔지도 제가 지금 표로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공제를 많이 받을수록 내 과세표준 금액이 줄어드는 겁니다. 내 과세표준 금액이 줄어들면 내가 내야 되는 세율도 줄어드는 거예요. 내 과세표준이 1200만원 이하였다면 6%의 세율을 내는 거고 내 과세표준 금액이 4600만원 초과였다면 24%의 세율을 내게 되어 있죠. 즉 소득공제를 많이 받아서 이 과세표준 구간을 밑으로 내려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가 내는 세율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득공제를 받으려고 다들 하는 거죠. 내가 이것저것 소득공제를 다 받아보니 내 과세표준 금액이 800만원이 나왔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내가 내야 되는 세금은 얼마다? 800만원 곱하기 6%, 그러면 48만원의 산출세액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내 세금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내가 이것저것 소득공제를 다 받고 보니 과세표준 금액이 2,500만원이 나왔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내 세율은 15%가 되겠죠. 그러면 내 세액, 산출세액, 내 세금은 얼마일까요? 72만원 더하기 1,200만원의 초과금액, 아까 제가 2,500만원이 과세표준이라고 했으니까 1,300만원의 15%인 계산을 해보면 195만원이에요. 이렇게 72만원 더하기 195만원 해서 267만원이 산출세액이 되는 거예요. 내가 내야 되는 세금. 아시겠죠? 이렇게 과세표준 구간이 올라갈수록 세금이 증가하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과세표준 구간도 내리고 산출세액도 줄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적용되는 세율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렇게 과세표준 내리고 산출세액 내리고 두 가지를 다 얻어낼 수 있는 게 소득공제예요. 그래서 소득공제 항목 챙기는 게 굉장히 우선적으로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다 챙기실 필요 없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항목 잘 챙기시고 주택청약 종합저축 항목 꼭 다 챙기시고 이 두 가지만 잘 챙겨주세요. 이 두 개만 챙겨도 세금 정말 많이 줄여가지고 13월의 월급 1차적으로 가능해지게 돼 있습니다. 절대 뱉어낼 일 없어져요. 아시겠죠? 이 과세표준은 근데 어떻게 구해지는 거야? 이런 의문이 드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근로소득 금액에서 인적공제, 부모님 공제, 자녀 공제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매년 여러분들 매월 내는 보험료 공제, 그리고 특별소득 공제, 그리고 방금 설명드렸던 이 그밖의 소득공제 이런 것들 하게 되면은 과세표준이라고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한 계산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과거에 올려드렸던 연말정산 영상 2개, 3개 정도 올려드렸던 것 같아요. 그거 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되실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아시겠죠? 소득공제 중요합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 다음 영상으로는 지금 내용에 이어서 세액공제에 대한 설명하고 이 연말정산 영상 전체적인 마무리 영상을 게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